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좀 해 봤었고요. 해 보시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것도 있고 손절을 한 것도 있었어요. 이때는 거의 메이저급 코인들 위주로 많이 거래를 했었고요. 이거는 캡처를 했고 이제 일지를 쓰는 게 조금 귀차니즘이 와 가지고 이제 캡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캡처를 했고 어쨌든 시바지 노보라는 정말 이 저도 이제 코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고 주식도 몰랐던 제가 코린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었고 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에서는 정말 큰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바지 너브라든지 윤민호 대표님이 하는 말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겼고 그랬기 때문에 규칙을 지켰고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많이 두렵고 어떤 이 용어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처음 들었던 말들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영어잖아요. 영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이제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되게 처음에는 많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되게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 눌러서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많았었고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줌 미팅이라든지 월요나 그런 팀 미팅 시스템 미팅이라든지 그런 강의라든가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자꾸 듣고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차 그런 게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두려움을 갖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의 힘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병아리이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차근히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현물과 선물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현물? 선물이라고 하니까 '선물? 우리가 받는 그런 선물인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현물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금 같은 거를 아주 쌌을 때 사고 비싸게 값이 올랐을 때 팔면 그 차익만큼의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으고자 하는 코인, 좋은 코인을 어느 정도에 쌌을 때 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을 때 팔거나 아니면은 이 코인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으고자 하는 코인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야. 한 10년 정도는 나는 그냥 놔둘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현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의 거래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내가 정말 묵혀 둘 것인가 정말 오랫동안 내릴 때 사 놓고 조금 더 내리면 사 놓고 사서 모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나는 이 계정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제껴 둘 거야. 10년 이상은 그냥 묵혀 둘 거야.' 하는 그런 거래법이 있고요. 우리 선물 거래하듯이 사고 팔고 하면서 코인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현물은 어쨌든 쌌을 때 사면 그만큼 개수가 많이 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그널을 받잖아요. 시그널을 올라간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내가 조금 떨어져서 샀어. 근데 쭉 올려서 그 갭 차이를 보고 팔아요? 그러면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그 현금이 많이 늘겠죠. 그럼 내가 팔았을 때 금액보다 코인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더 많이 살 수가 있겠죠. 내가 현금 보유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차이로 현물을 계속 코인을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팅 게임. 우리가 경마장 같은 데서도 보면은 몇 번 말이 이길지 이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고자 하는 코인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거는 거예요. 그러면 각 거래소마다 레버리지라는 거를 줍니다. 1 배부터 100 배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 그냥 주진 않겠죠. 어쨌든 배수를 높을수록 수수료도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고요. 청산이라는 라인이 되게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2 배에서 3 배, 저는 2 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2 배에서 3배 정도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바이낸스가 초반에는요, 레버리지가 기본 세팅이 20 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처음 거래하는 그 코인들이 다 20 배로 세팅이 돼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급한 마음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레버리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래서 20배 거래가 돼 가지고 쪼끔 지났는데 금방 수익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20 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빠져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익을 봤지만 빠져나와서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20 배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요, 정말 독이에요, 독. 한 번 맛보기 시작하면은 레버리지를 낮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50 배, 20배 그냥 기본으로 쓰시는 분 유튜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2 배, 2 배를 해도 저희는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보면 어쨌든 한 달간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유혹에 들어가지 마시고 꼭 2 배에서 3배 정도, 초보이시면은 무조건 2 배, 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현물에서는요, 우리가 산다,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선물에서는 매수, 그러니까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매수라고 하죠. 매수라고 해서 산다. 그리고 판다는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는 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사는 거를 buy라고 하고요. 파는 것을 sell이라고 합니다. sel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물은 산다 판다가 아니죠. 어쨌든 베팅이기 때문에 오를지 내릴지를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다는 롱, 내린다는 숏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세 종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비트코인이라는 곳에 이제 방이에요. 저는 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방에 딱 들어오면 보이는 첫 번째 차트가 바로 스코어 차트입니다.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2일 차트, 1 주, 3주 차트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현물, 정말 '내가 10 년간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할 때 이 3 주를 저는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저점이 있을 때 그때는 저는 그냥 사 놔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또 3 주에서 또 저점이 있을 때 또 사 놔요.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현물에는 그렇게 해서 저는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보고 있고, 스코어는 지금 현재 너무 파고들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참 많이 헷갈리는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10,000달러 구독자이신 분들에게 볼 수 있는 어 스마트 차트입니다. 스마트 차트고요. 그다음 아래에 내려오면 프리미엄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3,000달러 이상이시면은 이제 보이는 차트죠. 자, 스마트 차트 이제 시그널이 있죠. 시그널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LL과 SS가 있습니다. LL과 SS가 있고요. LL은 그냥 올라간다, 말 그대로. LL은 그냥 올라간다. SS는 내려간다. 자, LL이 뜨면 올라가고요. SS가 뜨면 내려갑니다. 자, 스마트 차트. 오른쪽에 보면, 요게 프로에 체크가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LL은 올라가고 SS는 내려간다. 그냥 단순해요. 시그널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고요. 프리미엄 차트 3,000달러 이상이신 분들 제공되는 차트고요. 시그널은 L1, 2, 3가 있어요. 이거는 올라간다. S1, 2, 3가 있습니다. 내려간다. 이 숫자의 의미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요. 초반에는 뭐 그 시그널이 강도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의미가 없고,
L1과 S1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어떤 극락이라든지 극하락할 때나 가끔 나타나거든요. 근데 L1이나 S1이 뜨자마자 바로 시그널이 반대 시그널이 바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L1이나 S1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고요. L2, L3, S2, S3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함축적으로 그냥 L2다 한꺼번에 그냥 L2, S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1, 2, 3는 올라간다. S1, 2, 3는 내려간다. 그리고 시그널 중에 하나가 스마트라든지 아까 우리 프리미엄 시그널 아래 하단에 보면은 요 LS가 있어요. LS. 이 시그널은 RSI라는 시그널입니다. 이거는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단기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되세요. 이 시그널을 보고 롱, 숏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LLSS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의 S2, L2 이 시그널을 보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RSI는 추세 확인할 때 보시면 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캔들.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 스마트 차트랑 프리미엄 차트의 이 캔들은요, 1시간짜리예요.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 나타나는 음, 캔들. 거의 봉이라고도 표현하죠. 1시간 봉.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에 보이는 캔들은 1시간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실시간 우리 트레이딩 뷰라든지 바이낸스에서 볼 수 있는 차트에 보면은요. 1시간 봉이라든지 4시간 봉, 15분 봉, 30분 봉, 분봉 이런 식으로도 체크로 해서 캔들의 변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1시간 봉 기준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하고요. 해외 거래소의 캔들이 반대예요. 국내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거는 떨어지는 캔들이고요. 빨간색이 올라가는 캔들이고요. 우리가 많이 주로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는 초록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음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1시간으로 움직이는데요. 캔들이 전 시간 대비 지금 9시 59분 59초에 여기에서 캔들이 막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같은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 59분 59초 땡땡땡 되면서 끝났어요. 끝나면서 10시 정각에 바톤 터치를 하겠죠. 1시간이 9시간 1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시부터 11시 그 1시간 동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시가라 그래요. 시작가를 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인의 금액이 여기 이 중심일 때 시작을 했겠죠. 코인의 금액이 여기일 때 캔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심일 때 요 가격에서 내려가요. 내려가면 요 캔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쭉 올립니다. 그러면 나는 요 코인의 요 금액까지 나는 내려갔다 올라갔어 라고 흔적을 표시해 주는 게 이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꼬리고요. 시작과 중심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가 상승력으로 올라갑니다. 매수세가 많아지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초록색 양봉을 띠게 됩니다. 쭉쭉쭉 1시간 동안 열심히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캔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금액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생기면서 파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려요. 쭉
쭉 내리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올렸어. 코인 금액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나는 내렸어.'라고 흔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이 꼴입니다. 이 꼴이고요. 여기에서 10시 59분 59 초가 넘으면서 여기에서 거래가 끝났겠죠, 1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끝났어. 그러면 종료됐다. 종료가. 그래서 종가. 줄여서 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0시 딱 되면서 이제 11시가 되면서 어디로 갈까요? 바톤 터치하면서 옆으로 탁 옮겨요. 옮기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시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작한 금액, 코인의 금액의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얘가 올리다 내렸다 하겠죠? 하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다시 내립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금액을 올렸다가 내려 하면서 쭉 내리겠죠? 내리다가 내가 시작한 금액의 이 중심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 중심보다 가격이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쭉, 쭉 음봉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쭉, 쭉 내려가다가 요 가격대까지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가 생기면서 꼬리로 말아 올리는 거죠. 올리면서 여기에서 11시 59분 59초 되면서 여기에서 끝납니다. 종료를 하죠. 그러면서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을 보면서 절대를 거래로 롱이니 숏이니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이 시그널을 보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잘리긴 했지만 얘도 올렸다 그럴 때 여기에서 끝났겠죠. 음봉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톤 터치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시간대에 캔들에서는. 그러면서 얘도 쭉 내리다가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왔어. 매수세가 있다가 팔리면서 매도세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꼬리가 말아 올리는 거죠. 말아 올리면서 나는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어. 매수세로 올렸어. 그러면서 양봉으로 몸통을 만들면서 1 시간 동안 거래를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디가 종가가 되겠죠? 여기가 종가, 바톤 터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가 여기에서 끝났어요. 종가, 시가, 바톤 터치. 종가, 시가. 여기 종가, 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코인들이 종가와 시가가 이렇게 나란히 되지만요. 가끔가다 갭 차이가 약간씩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흔들린다거나 거래량이 팍 터졌을 때는요. 약간의 미묘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모양을 해요. 바로 연결, 연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음봉이니까 내려가네, 내려가네, 내려가네 이걸 보고 숏으로 판단해서 숏을 사면 될까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요 시그널 L3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보고 롱 진입을 하셔야죠. 어 그리고 이런 몸통으로 나오는 경우의 캔들은요. 요런 거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이긴 거예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싸움에서 이 몸통이 많이 커졌다는 거는요. 얘네가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어 이긴 거고 요거는 팔았다가 이제 사는 사람들이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생으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꼬리가 길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어 그래서 절대로 색깔로 착각을 해서 롱과 숏을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꼭 시그널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요. 머릿속에 가장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셔야 돼요. 세팅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 거래할 때 항상 기준점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거래를 하려면 어 추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추세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걸까요? 예. 하나는 시그널,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 라인 차트에서 변동 시그널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횡보인지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우리의 대장 비트의 추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코인의 시그널이 롱인지
그러니까 롱으로 같은 추세인 거를 사야겠죠. 비트가 롱이고 추세가 상승이면 내가 사고자 하는 코인도 롱. 만약에 하락이다. 그럼 내가 사고자 하는 코인은 숏. 근데요, 롱일 때는요, 캔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고야 위에 있을 때, 롱은 상승이기 때문에 롱은 그러니까 고야 위에 있을 때. 그다음에 숏은 하락이잖아요. 캔들이 고야 아래에 있을 때. 숏인데 캔들이 고야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돼 있을 때 캔들이 반대로 위치가 잡혀 있다. 무조건 고야 중심에서 반대로 위치가 돼 있다 하면 걔는 패스예요. 무조건 고야 위, 고야 아래 이렇게 잡혀 있을 때 하셔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요. 무조건 추세 확인, 비트 확인, 라인 차트 확인, 그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게 같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인데 그 코인이 캔들이 고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롱이면 위, 숏이면 아래. 이게 무조건 가장 기본적으로요. 그냥 장착돼 있으셔야 돼요. 네, 장착돼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지켜주셔야 될 거래의 필수 원칙입니다. 어, 시그널이 바뀌시면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칼 손절이에요, 칼 손절. 이거는요, 습관이 될 때까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시그널이 바뀌었는데 손절을 못한다. 그러면 버티게 되고요. 버티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버텼더니 익절을 했어. 이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버티게 되세요. 그러다가 그게 점점 나중에는 찐 하락이 있거나 찐 상승이 와 버리면은요. 정말 청산 라인 문턱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90%일 때 자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그널이 바뀌면은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습관이 될 때까지 소액으로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병아리 초보 단계이시면은요. '나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이거를 해 보겠다.' 하시면 $100 이하 아니면 내가 $100도 감당이 안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안 돼요. 그럼 $50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원비로도 충분해. 이거는 내가 배울 가치가 있어 하는 그 금액이면 이제 해 보시는 거예요. 손절. 계속 마이너스를 볼 수 있겠죠, 손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무조건 소액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는 2배 또는 1배입니다. 2배 정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3배인 경우도요. 완전 하락이거나 완전 상승일 때 만약에 내가 버티고 있잖아요. 3배도 청산 라인 금방 와요. 로켓으로 여러 번 쏠 수가 있거든요. 완전 하락일 때 아니면 완전 상승일 때. 그럴 때는요.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2배, 저는 2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1.2% 자동 익절은 시바지 노고 기준입니다. 어, 무조건 자동 익절을 이렇게 TP로 걸어 놓으셔요. 아니면은 저희가 빵 단계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천 코인은 2%잖아요. 그거는 레버리지 없이. 그렇기 때문에 TP를 무조건 내가 포지션이 잡히면은 무조건 TP를 걸어 놓으세요. 걸어 놓으시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만약에 막 올라가. 내가 봤을 때 거래량이 빵 터졌어. 막 올라가네. 얘 1.2%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TP 걸어놓은 거를 살짝 캔슬을 해요. 취소를 해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익절은 항상 옳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TP. 내가 이 정도는 먹겠다. 이 정도까지 수익을 보겠다라고 정하셨으면 무조건 TP는 걸어 놓으세요. 캔슬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것도 나중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2% 아니면 빵 단계는 2% 이렇게 정하셔 가지고 무조건 TP를 걸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를요 되게 많이 해 보셔야 돼요. 경험을 많이 해 보시면은 그만큼 차트가 눈에 보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게 되게 그게 되게 감이 잡히시게 돼요. 어 하루에 최소 10회 이상을 해 드리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병아리 반이었을 때는 무조건 10회 이상은 무조건 거래를 해 봐라."라고는 해요. 근데 뭐 직장인이신 분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못 해도 최소 3-4 번은 꼭 거래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그널 반대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윤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그널을 보려고 이거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왜 반대로 매매를 하냐." 이거죠. 역매매거든요 그거는. 반대로 매매하는 거는 역매매고 어쨌든 이거는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매 일지를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한번 작성을 하고 어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들어가서 아 이때는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공부가 돼요. 어쨌든 차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어 매매 일지는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꾸 쓰고 복기해 보고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요 되게 감이 더 빨리 잡히게 되거든요. 때문에 꼭 매매 일지는 써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 초보이신 분들 각 팀에 병아리 탈출방을 만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탈출방에 꼭 들어가셔 가지고요. 한 달만 꼭 집중해서 한번 해 보세요. 정말 한 달만 집중하시면은요 금방 돼요. 예. 금방 되기 때문에 피드백 받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꼭 파악하시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하면은 금방 익히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병아리가 초보이시면은 병아리 탈출방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 달 동안 집중을 하시고 꼭 매매 일지를 작성해서 피드백을 꼭 받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바지 너고가 있죠. 빵 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알람이 오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바지 너고는 조금 원칙이 있어요. 고야 기울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야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려갈 때는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갑니다. 이럴 때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횡보일 때는요 시그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데 완전 왕초보이신 분들은요. 그냥 다 들어가라 그래요. 그냥 일단은 다 거래를 해 봐라. 한번 들어갈 때 뭐 1-2달러 정도 들어가서 거래를 해 보시는 거죠. '아 행보일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정도 일 주일 정도 행보에 대해서 쪼끔 익히게 되시면은 이제 행보는 빼고 기울기를 보고 시바진 오고 연습을 하시면은 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시바진 오고는 꼭 고야 기울기를 확인하시고요. 기울기가 조금 센 거는 한 최소 그 시그널 유지 시간이 최소 한 20 시간 이상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야 기울기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수면 매매예요. 내가 샀는데 한 9시 밤 9시 정도에 이제 사 놨는데 익절 타이밍이 없어. 근데 시간이 계속 가요. 가는데 내가 잘 시간이 돼 버렸네. 돼 버렸지만 이게 조금 흐지부지해.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포지션이 잡히고 주무시면은 잠도 설치게 되고요. 그다음 날 깼을 때 만약에 내가 샀을 때의 방향과 반대로 가 버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엄청 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TP나 꼭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수면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는 무조건 정리하는 습관. 예, 꿀잠 자는 게 정말 좋고 포지션 없는 게 세상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매매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역시 음주 매매. 저희 옛날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음주 매매를 해 가지고요.
정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막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뒷날 깨 보니까 "엄청 후회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음주매매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제가 쪼끔 캡처를 했고요. 초보일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롱인데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 이때 봤는데 계속 올라갔어요. 계단식으로 상승력이 있어 가지고 얘가 고야의 지지도 안 받고 계속 올라가네. 올라가. 근데 내가 마침 이 타이밍에 봤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얘 계속 상승하려나 봐.' 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올라간다.' 싶으면 '나 한번 사 봐야겠다.' 이게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포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간대에 내가 사. 이 시간대에 샀는데 마침 쭉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왜 심리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질지 지금 보니까 떨어졌지만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와 수익 더 많이 봐야지. 안 팔아요.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얘가 말리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마이너스를 보게 되겠죠. 근데 올라갔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올라가겠지.' 하면서 버텨요 그냥. 상승력도 좋고 '올라갈 거야.' 했지만 어때요? 내가 샀을 때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샀어. 막 올라갈 때 샀다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많은 상승력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고야 기울기를 보면요 일자로 뻗죠. 횡보가 돼요. 횡보가 되면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 이렇게 포모로 많이 사세요 보면은. 나만 안 데리고 갈 것 같아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포모로 많이 진입을 초반에 많이 진입을 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해 봤고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고야 라인은 엄마다. 자석처럼 이끌리는 게 있다."라고 해요. 항상 뭐 올라가거나 그냥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올라갔다가 항상 꼭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고야에서 대기해서 사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올라가니까 '난 나만 안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한 몇 시간 동안 그냥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고야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대로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 실수하시는 부분 시그널이 L2입니다. L2예요.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한번 뚫렸지만 시그널은 안 바뀌었어요. 장대로 다시 올립니다. 올렸다 계단식으로 텅텅텅 내려요. 내렸는데 문제는 캔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고야 아래에 얘가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때 또 어떤 심리가 발동하냐? 고야에서 잡아서 롱이면 1점이지만 고야 아래에서 조금 마중 나가서 잡으면 1.2 보다 더 먹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올라가겠지. L2인데.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마중 나가서 잡아요. 고야 아래에 있는데. 근데 이 고야 아래에 이미 고야가 침범을 당했어요. 침범을 당했으면 얘네는 시그널이 바뀔 확률, 추세가 바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때는 관망이에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당연히 5시간 후에 S2가 떴습니다. 내려간다. 반대로 L도 마찬가지예요. 요 S도 숏이에요. 내려가다가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쭉 내렸지만 장대로 엄청 장대 몸통이 큰 거를 우리가 장대라고 표현을 해요. 장대로 두 번으로 팍팍 올렸어요. 올렸더니 기울기가 어때요? 딱 꺾이면서 일자 횡보로 진입을 했어요. 횡보로 가면서 코인이 옆으로 개걸음 치듯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보여. 안 보이고 올리니까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S3가 유지 중이야. 유지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먹어 볼까?' 하면서 마중 나가서 잡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역시나 L2.
추세가 바뀌면서 L2가 떴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영매매입니다. 영매매. 자, 올려. S2가 한 번에 빵 떴지만 양봉으로 상승을 타면서 쭉쭉쭉쭉 올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롱으로 올라갈 건가 봐 더. 계속 올라갈 건가 봐. 계속 올렸으니까. 롱으로 사버려요. 시그널은 무시하고. 이게 바로 영매매입니다. 했더니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바로 시그널대로 하락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거래 방법이 있었죠. 거래 방법이 있었는데 빵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ZEC로 출발을 했고요. ZEC로 하다가 버추얼 프로토콜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다가 지금은 BOM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은 일주일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빵 단계는 시그널이 반대 시그널이 뜰 때까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현재 빵 단계 플러스, 그러니까 빵 단계는요, 심리에 말리기가 쉬워요. 반대 시그널이 뜰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오래요, 시간이. 시그널이 유지가 되게 오래면 하루 이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보는 구간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심리에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빵 단계는 초보자들한테 이제 추천을 안 했어요. 안 했고 빵 단계 플러스로 했는데 이게 지금 추천 코인이에요. 추천 코인. 지금 현재 추천 코인은 레버리지 없이 2%입니다. 레버리지 없이 2%에서 익절이고요. 지금 현재 BOM이가 가장 승률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BOM이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추천해 준 그때부터 지금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일주일마다 윤민호 대표님이 어 알고리즘 팀에다가 얘기해서 어떤 게 가장 승률이 좋았는지를 데이터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다 추려내서 이제 발표를 하시죠. 코인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코인들을 이제 저희가 알람에 설정을 해서 알람이 오면 시가에서 바로 2%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래법이나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실시간 차트를 보면서 다시 차근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 단계 플러스가 나온 계기가 뭐냐? 가입하고요. 처음에는 저도 시바지노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헤맸다가 배운 게 시바지노고였잖아요. 이 빵 단계가 나오기 전에는 시바지노고를 돌렸어요. 교육을 계속하고 알려드리고 이걸로 거래를 하십시오 하면서 계속 교육을 했고 병아리 탈출반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단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단점? 한 달, 무조건 한 달. 한 달 정도는 무조건 연습을 하셨어야 됐어요. 시바지노고는. 사람마다 이제 어쨌든 좀 개인에 따라 조금 그게 갭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거를 모든 걸 다 마스터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입해서 이제 가입하거나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좀 거의 두세 달 정도 걸리셨던 분도 계시고 했는데 그거를 보완하고자 윤민호 대표님이 '가입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법이 없을까?' 엄청나게 연구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빵 단계였습니다. 빵 단계 플러스였고요. 어 가입하고요. 바로 거래소 사용법만 배우시면은 바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빵 단계나 빵 단 플러스는 지금 가입을 해서 바로 거래소 사용법만 배우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바진 어고가 있습니다. 시바진 어고가 터줏대감이죠, 저희의 터줏대감. 어
시바지노고는요. 시그널이 바뀌면, 바뀌거나 유지 중이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 라인에서. 근데 왜 하필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라고 할까요? 우리 캔들, 우리가 차트 제공해 주는 스마트 차트, 프리미엄 차트가 봉이 1시간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어, 우리가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하는데, 그 1시간 봉 그 캔들이요. 쭉쭉쭉 상승을 하다가도요. 어디에 꼭 내려오냐? 상승할 때는 이 고야 라인에요. 꼭 와요. 엄마 만나러 오듯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항상 올라갔다가 꼭 내려와. 올라가다가 내려와. 이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구나. 내려갈 때는 쭉쭉쭉 내려가다가도요.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머리를 맞고 내려가. 꼭 한 번씩 맞고 내려가. 이게 강력한 저항 라인. 이걸 발견한 거예요. 고야 라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봉 기준일 때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 라인이다. 어, 그게 바로 고야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야 라인에서 진입을 해서 만약에 반대로 가더라도 리스크가 가장 적어요. 손실률이 가장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바진 어거는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고 1.2%를 먹고 나온다입니다. 그러면 가장 시바진 어고 알려드릴 때요. 항상 얘기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러면은 코인 어떻게 찾아요? 나는 왜 그 고야 라인에 오는 코인 왜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셨거든요. 그거는 바이낸스 멀티 차트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바이낸스 멀티 차트는 이 기능은 소개해 주신 분들이라든지 얘기하셔 가지고 안 돼 있으시면은 깔아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설치를 해 주시고 하실 거예요. 72개의 코인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야 라인과 비슷하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코인들이 고야에 근접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이낸스 멀티 차트 이거를 우리 고야 차트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야 라인 차트가 있습니다. 저희 차트 안에도. 저희가 실시간 차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보면서. 그래서 고야 근접에 오는 코인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다음 시간에 오면은 얘는 고야 맞겠다.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인들 이름을 다 일일이 적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 주잖아요, 실시간. 추천해 줄 때도 이 바이낸스 멀티 차트라든지 고야 라인 차트를 활용해서 보거든요, 1차적으로는. 보고 얘 오겠다 하면은 저는 적어 놔요. 적어 놓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보냐? 우리 고야 리스트에서 필터에서도 찾아요. 찾아서 고야 근접해 오는 애들을 또 적어 놔요. 그렇게 해서 그 차트를 다 일일이 들어가서 방향이 맞는지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추천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희가 실시간 차트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야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고야 도미넌스라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야 대시보드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고야 도미넌스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상승인지 하락인지. 자, 여기 1시간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되고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마이너스 3.7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 시간보다. 자, 전 시간보다 떨어졌죠. 이렇게 차근차근 떨어졌어요. 이때 한번 상승력이 있다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고야 도미넌스고요. 마켓 도미넌스.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들의 전체. 비트가 60.28% 점유율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더 9.9. 그다음 탑 10. 에이다라든지 솔라나 시총 높은 코인 탑 10들이 12%, 그다음 나머지 알트 9%, 그다음에 테더 7%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요 부분이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요. 먼저 비트를 먼저 봐요, 저는. 비트를 먼저 보는데 비트가 한번 촥 올렸다가 한번 확 내렸죠.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요 구간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요 구간 안에서 오를 듯 하다가 내렸다, 오를 듯 하다가 내렸다. 그래도 미비하게 내리면서 상승력이 있죠. 요렇게 올렸죠. 전전 시간 대비 지금 내렸어요. 조금 내렸고 옆으로 꺾이는 게 지금 횡보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의 방향이라든지 비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저는 테더를 봐요. 테더. 자, 현금이 이렇게 푹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현금 보유량이 적다. 그러면 뭘 했다? 코인을 샀다. 그럼 코인은 상승력이 있다. 아니면 여기에서도 보면 올렸죠. 이렇게 테더가 올라갔으면 현금 보유량이 많다. 그러면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테더가 많아진 거죠. 요거를 보면서도 지금 어떻게 방향이 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가지만 일단은 확인해서 보고요. 그다음 내려보면 고야 시그널 차트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이것도 1시간마다 바뀌어요. 이거는 요 라인 차트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보고 저희는 추세를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1시간마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항상 캡처해 놨어요. 캡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항상 확인했어요. 요게 시그널, 프리미엄 시그널입니다. 깜빡깜빡 시그널이 롱이 몇 개냐, 숏이 몇 개냐거든요. 지금 반반이죠. 거의 51, 48%. RSI가 어떻게 돼 있는지. L이 많아요,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캡처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변하는 걸 보면서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시그널 라인 차트입니다. 시그널 라인 차트고요. 이 시그널 라인 차트 나올 때는요. 요 변동 이게 없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게 요것만 있었을 때는 또 어떻게 변동을 하긴 했냐? 여기 옆에 보면 고야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변동 리스트, 변동 시그널을 꼭 확인을 했었어요. 매 시간 한 3분에서 5분 전에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몇 개가 돼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20개 넘으면은 조금 바뀔 수 있겠네. 그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바깥으로 도출해 줬어요.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것도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라인 차트는 1시간마다 변해요. 1시간마다 변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추세를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추세 확인. 추세 확인.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프리미엄 시그널이라고 돼 있죠. 연두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보면 400이라고 돼 있어요. 0에서 400. 우리가 제공하는 코인이 거의 360개가 넘어요. 그 코인의 개수입니다. 코인의 개수고요. 요 프리미엄 시그널 요렇게 점에 갖다 대면 개수가 보이죠? 지금 현재는 176개. 176개가 뭐다? 시그널이 롱이다. 이거는 롱의 개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숏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반반이란 얘기예요. 반은 롱, 반은 숏. 그리고 스마트 시그널, 요거는 $10,000이신 분들
만 이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RSI가 있습니다. RSI가 차트에서 맨 밑에 과매도 과매수 단기간의 상승과 하락을 표시해 주는 게 RSI 시그널이에요. 이 시그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요 시그널을 표시해 주는데 얘는 올렸다가 지금 또 내렸네요. 시그널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중간에서 움직일 때. 예,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움직일 때가 가장 힘들고 자, 때를 한번 볼까요? 음, 때는 보세요. 프리미엄 시그널이 어때요? 올라갔다가 하락 하면서 바닥에 거의 다 붙어 있죠. 이때는 거의 숏인 거예요. 숏. 다 숏인데 추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RSI를 보세요. RSI 숏이에요. 숏. 시그널은 깜빡깜빡 거리는 시그널은 숏이에요. 내려간다지만 RSI 단기 상승, 단기 하락을 보여주는 RSI는요. 같이 내려갔다가 올려요. 올려 쭉 올려요. 얘만. 근데 시그널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고야 라인과 멀리 숏이니까 고야 라인과 멀리 있던 애들은요. RSI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L이 발생이 했다. 고야 라인까지는 올라갑니다. 네, 고야 라인까지 올라간다. 근데 고야 라인과 근접해 있는 애가 RSI L이 떴다. 그러면 고야 라인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높아요. 근데 시그널이 바뀌냐 안 바뀌냐는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한 번 공격을 받고 3번 정도 공격을 받으면요. 추세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고야 라인과 가까이 있는 캔들 만약에 RSL이 떴다. 그러면 한 번은 꼭 뚫어요. 뚫는다.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요럴 때 내릴 때 시바지노고 타임입니다. 올렸죠? 올렸다가 시그널은 변함이 없고 팡팡 내렸어. 이때가 시바지노고 타임이에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미 지난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 변동 시그널 개수로 알 수 있어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알잖아가 아니고요. 변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변동으로. 자, 지금도 꺾였지만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 깜빡깜빡 거리는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 L이 18개예요. S는 2개밖에 안 되고 L이 18개. 변동 RSI는 고만고만하죠.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가요. 옆으로. L 18개 지금 56분이네요. 그러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반영이 된다면 조금 움직이겠죠. 조금. 근데 여기에서 90개, 뭐 100개 갑자기 상승력이 팍 생겨, 개수가. 그러면 얘가 팍 올리겠죠. 그 다음 시간에도 개수가 팍 올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내려가요, 같이. 같이 퍽 내려가. 올리다가 같이 팍 내려가. 그러면 이때는요,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숏으로 같이 팍 내려간다. 이렇게 따로 움직일 때는 아니고요. 같이 팍 올려. 같이 이건 내려갔고, 같이 한꺼번에 팍 올리는 순간, 같이 팍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추세 방향대로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 차트는요,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돼. 보셔야 되고, 음, 일단은 이 변동의 개수가 많이 뜨는지 확인. 이게 또 바뀌었죠? 아까 18개 했는데 19개? S가 2개였죠? 아까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L도 늘었고. 근데 지금 약간 행복기가 보여가지고
애매합니다. 지금 반반이어 가지고 애매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코인이 뭐예요? 비트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비트 치지 않고 바로 대장인 비트는 바깥으로 빼주셨어요.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차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방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너무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시고요. 머리 아파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초보일 때가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정말 이거저거 추세 뭐 확인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고 보조지표 보면서 하다 보면요. 더 헷갈려 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 차트는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너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그널대로 시그널을 믿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프리미엄 차트가 먼저 뜨실 거예요. $10,000이신 분들은요, 옆에 스마트 차트 버튼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면 짜잔 변합니다. 스마트 차트로 변하고요. 자, 이제 스마트 차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딱 보면 LLSS 지금 가장 승률 좋은 붐 코인으로 설명드릴게요. 붐 코인으로 딱 들어오면은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LLSS 이 시그널대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자, 시그널이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죠. LLSS 표시가 되는데 자, 이게 몇 시예요? 5월 20, 10시에 LL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하지만 알람은 언제 오나요? 예, 11시에 와요. 11시에. 그러면 차트에 10시 표시되면서 왜 알람은 11시에 와? 하실 수 있죠. 10시에 차트에요. LL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10시 땡 알람이 울리고요. 10시 땡 하면서 전 시간 10시에 LL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S도 마찬가지 전 시간 SS 봐볼게요. SS도 밑에 시간 나와 있죠. 19일 23시에 SS라는 게 차트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알람은 언제 와요? 네, 00시, 밤 12시에 와요, 알람은. 그럼 차트는 00시, 00시에 전 시간에 SS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들어가요? 시가와 종가 거의 나란히죠? 요때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 들어가면은 땡큐인데 너무 좋은데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만약에 조금 늦게 받거나 아니면 땡 됐지만 얘가 이미 진행이 됐거나 마켓가로 샀는데 마침 요 정도에 내가 사져버렸네. 이미 진행이 되고 사져버렸네. 그러면 2% 레버리지 없이 우리 2% 익절이잖아요. 그 2% 익절이라는 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 2% 익절이라는 기준은요. 시가, 종가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의 2%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의 2% 여기에서 익절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익절이라는 건데 나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보수적으로 그냥 1.5, 1.7% 이런 식으로 내 나름의 규칙을 정하는 거죠. 시가에서 내가 못 들어갔을 때는 나는 한 1.5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그게 조절이 되셔야 돼요. 시가에 못 들어가서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를 먹었다. 그냥 TP를 걸어놨다. 그건 안 되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죠. 익절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이 언저리에서 이미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익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요. 내가 어디에서 들어갔냐, 내가 어디에서 진입했냐에 따라서 익절 TP 퍼센트도 바뀐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안 하시고 항상 그냥
1.8% 2% 먹으라며 나 했는데 왜 난 안 되냐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진입했냐에 따라서 익절 타이밍도 다르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추천 코인 외에는요. LLSS 시그널로 거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천 코인으로 LLSS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면 시그널을 미리 알 수 있냐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여기 스마트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요. 보야 라인과 채널 라인 박스가 나와요. 요거는 지금 고점, 요거 어퍼 라인, 요거 로우 라인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서 박스 형태가 보이시죠? 초록색, 빨간색 박스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보기 쉽게 할까요? SS, SS가 잘 안 보이네요. LL이 어떻게 뜰 거냐? 요 라인 선 보이시죠? 빨간 라인. 이 박스, 빨간색 박스에서 SS가 진행 중이었는데, 올렸어요? 올렸어요? 올렸는데, 요 박스 라인,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 요 파란색 금액 보이시죠? 요 파란색 금액. 지금 요거 파란색, 요 초록색 LL 박스 라인에 요 박스 라인의 금액이거든요. 코인의 금액. 요 라인이. 만약에 이게 안 보였다면 이 박스 라인이 금액은 요 금액이 되겠죠. 0.00006238. 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자, 이 박스 라인을 요 캔들이 지금 현재는 횡보 중이잖아요.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내려요. 내리면서 요 박스 라인의 몸통이 뚫리면은 SS가 떠요. 몇 시간 있다가 추세 보시고 하락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얘는 몇 시간 안에 또 SS가 뜨겠죠. 그래서 예정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시그널 언제 뜰 건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횡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으로 푹 내려간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뜰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통으로 뚫어요. 몸통으로. 근데 만약에 55분 정도에 뚫렸다가 꼬리로 말아 올려요. 몸통은 여기에서 끝났어. 그럼 SS 정각에 안 뜹니다. 안 떠요. 몸통 꼬리로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 라인이죠. 라인이 어때 여기에서 요 라인이었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올렸더니 몸통이 라인을 뚫었어요. 그랬더니 LL이 떴어요. 요때 알람이 울렸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라인. 자, 요 파란색 어쨌든 L 박스권 안에 라인이 여긴데 자, 꼬리꼬리니까 알람이 안 울렸죠. 그랬더니 요때 몸통이 뚫으니까 SS가 떴어요. 이 박스 라인, 요 스마트 채널 라인, 이걸로 미리 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도 지금 조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있다가도 SS 뜰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어쨌든 횡보잖아요. 횡보는 뭐예요? 어, 좀 상승했다가 조금 힘을 모으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상승을 할지 아니면 힘이 딸려서 다시 하락을 할지 예,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박스 채널 라인은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우리가 시그널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프리미엄 차트도 역시 라이트와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로 보셔야 돼요. 프로로. 라이트는 요 선택하는 게 좀 작아요. 프로로 보시고요. 여기는 우리가 시그널이 여러 번 오죠. 시그널이 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프리미엄 차트는 어떤 걸 하죠? 시바진 어고 할 때 고약 기울기를 봅니다. 고약 기울기를 보고요.
고야에 왔을 때 시그널대로 1.2% 먹는 거예요. 1.2%를 먹고요. 제가 잠시만요. 도지 어저께 해외랑 같이 한중일 하면서 어제 추천도 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추천한 게 도지였었어요. 어제 제가 시바지노고로 도지를 추천을 했는데 어제 9시입니다. 제가 이 9시에 도지 시바지노고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시그널 라인 차트도 보면 하락이었고요. 얘도 S3가 유지 중이었어요. 유지 중이었는데 보면 고야와 이 갭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하락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조금 어쨌든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야 맞고 내리겠다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9시에 그때 도지 시바지노고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추세를 확인하고 시바지노고 고야에서 예약 거셨던 분들은 입절을 하셨겠죠. 이런 식으로 비트 방향과 시그널 그 라인 차트에서 추세 방향을 확실히 보시고 나서 정확하게 하락 추세고 비트도 하락 추세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근접해 있을 때 요럴 때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 이런 식으로 시바지노고 시바지노고 타임이 되게 많았었어요. 도지 같은 경우는 S3가 되면서 기울기가 엄청 좋죠. 쭉 내리고 있잖아요. 쭉 내리면서 시바진 오고 타임. 시바진, 시바진, 시바진. 이때도 시바진. 시바진 오고 타임이에요, 다. 하지만 이때 봐요. 장대를 올리면서 이 고야 라인도요. 후행성이거든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캔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라인이 꺾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쫙 올렸더니 한 번에 팍 꺾였죠. 그래서 지금 횡보. 아까 얘기했듯이 엘로는 뭐예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L1이 뜨자마자 어때요? 다시 S3가 떴습니다. 네, 지금 행보 중이고요. 거래하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바지노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고야 라인 차트 바이낸스에서 고야에 오는 걸 어떻게 찾는지 보는 그 바이낸스 차트와 같은 게 이 고야 라인 차트입니다. 프리미엄 차트 옆에 보면은요 고야 라인 차트가 있어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10,000달러이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스마트 라인까지 표시가 돼요. 이거를 없애볼게요. 자, 없애서 일단은 시총 높은 코인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다 떠요. 떠서 이렇게 기울기. 비트는 약간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고 있지만 시간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8시간밖에 유지가 아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고야 라인에 근접해 있는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와, TRX, ZEC도 상승력이 엄청 좋았죠. 얘도 한번 내리면 시바지노고도 좋을 것 같아요. 하락이 아니고 상승력이 좋다면 얘는 한번 좀 내려주면 시바지노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야라인 차트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PCH는 혼자 하락이고 이렇게 여기에서 기울기 좋은 거 하악인 그리고 추세와 비트 방향에 맞는 거 같은 방향 웬만하면 같은 방향인 코인으로 거래를 하시면 돼요. 이제 VR라인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프리미엄 차트에서 어쨌든 저희가 시바지 너고는 프리미엄 3,000달러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차트의 시그널을 보고 시바지 너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1.2%를 먹고 나오는데 만약에 손절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절의 기준은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가 조금 빨라요. 시그널이 오는 게 좀 빠른데 프리미엄 3,000달러이신 분들은 스마트 차트 시그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준은 프리미엄 차트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손절이 기준입니다.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손절 기준이고 10,000달러이신 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10,000달러이신 분들은
스마트 차트로 일단 들어가셔도 되고 시바지노고를 들어갈 때 진입할 때 기준 스마트 차트로 들어가도 되고요. 프리미엄 차트로 들어가는데 손절 기준은 스마트 차트에서 반대 시그널이 떴을 때 손절. 네. 무조건 왕초보이신 분들 그렇게 기준을 꼭 잡으셔 가지고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직장인이신 분들이 나 반대 시그널 뜬 거 나 확인 못 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스탑 로스를 걸어 놓는 방법이 있는데 스탑 로스는 그걸 딱 얼마다라고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코인이 보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한 5% 정도는 치고 추세가 안 바뀌고 만약에 롱이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탑 로스를 5% 에다 걸어 놨는데 익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손절을 치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 이상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손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정도. 보통 한 10 에서 12%그 정도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걸어 놨다가 손절하면 나중에 못 보더라도 더 내려갔을 때보다 오히려 그게 낫기 때문에 만약에 직장인이셔 가지고 못 본다. 그러면 스탑 로스는 그렇게 걸어 두시는 거를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요 트레이딩 뷰가 있어요. 트레이딩 뷰는 우리가 바이낸스에서 연동이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실시간 차트입니다. 실시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자 현재 코인 모양이 이래요. 이런데 자 프리미엄 캔들은 요 모양입니다. 자 꼬리가 생겼어. 없어. 없죠? 없죠. 우리 차트는요. 실시간보다 5 분이 늦어요. 5 분이 늦어요. 움직이는 게 조금 5 분이 늦습니다. 5 분이 늦는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에서 변동 시그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 시그널. 변동 시그널이 어떤 거냐? 자, 이 시간에 L2가 떴어요. 네. 자, 요 시간 이후에는 없다라고 볼게요. 없는데 L2가 떴습니다. L2가 떴는데요. 요 시간대에 자, 요 시간대 18일 21시에 이 시간대에 L2가 떴는데요. 거래가 계속 움직이면서 만약에 얘는 장대지만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음봉을 만들어 내려와 그러면 이 L2가요 사라져요. 이 시간 동안에 캔들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됐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변동이라 그래요. 그럼 확정은 언제 할 수 있냐? 다음 시간에. 이게 안 없어지면 확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없어지면 변동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때도 자, L3가 떴습니다. 예, S2 해볼까요? S2가 떴어요. S2가 떠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가 하다가 얘가 올리고 올리다가 S2가 사라져요. 거래를 하다가 또 내려요. 내리고 또 내리다가 어느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다시 S2가 나타나요. 이 시간대에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딱 마침 이 시간대에 봤는데 시그널이 떴어. 그거는 확정이 아니고요. 변동이에요, 변동. 그 거래에 따라서 거래 그 시간대의 거래량에 따라서 변동이 떠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확정은 다음 시간에 이 시그널이 안 바뀌면 확정. 다음 시간에 봤더니 없어졌어. 변동인 거예요, 변동. 그러면 L3가 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어만 좀 알려드릴게요. 3MA가 있어요, 3MA. 자, 이렇게 3MA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를 하죠. 3MA, 정배열, 역배열,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단계 지나신 분들 추세 확인하고 지지 저항 뭐 뚫렸네 이거 할 때 보조로 볼 수 있는 3AMA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아 이거구나.'라고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MA가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에요. 하얀색 응? 자막이요? 뭐야? 잠시만요. 네. 자, 하얀색이 7 이동 평균선이에요. 노란색이 20 이동 평균선, 빨간색이 60 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1시간, 1시간, 1시간 캔들이잖아요. 7, 7개의 캔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7시간, 7시간 캔들의 움직임을 표현해 준 이동 평균선이고요. 20, 1시간, 1시간, 1시간 20개, 20시간 이동한 평균 캔들의 움직임을 표시한 이동 평균선, 60, 60개, 60시간의 캔들이 움직인 캔들 그 이동 평균 그 선을 이제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7, 20, 60이요. 가볍잖아요. 가볍고 그다음 무겁고 제일 무겁죠 60이. 60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 "너 잘 올라가, 잘 올라가, 올라가라, 올라가라." 받쳐주고 있어요. 20도 7, "너 잘 올라가, 잘 올라가." 받쳐주고 있어. 이게 바로 정배열 골든 크로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채 모양으로 촥촥 이렇게 손가락 펴듯이 촥촥 펴지면은요. 아주 찐 상승력. 네, 상승력. 그다음 반대를 볼까요? 자, 이쁘게 반대가 어디 있을까요? 요거를 볼까요? 요거. 이렇게 보면 60이 무거운 60이 20을 누르고 있어요. 20이 7을 누르고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 이게 역배열, 데드 크로스. 이렇게 되면은요, 하락이 강해요. 하락으로 많이 간다. 그래서 3MA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정배열, 골드 크로스. 자꾸 교육 중이나 윤 대표님이 자꾸 얘기하실 때 가끔 이런 걸 말씀하실 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역배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우왕좌왕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랜 시간 시간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됐네요. 늦은 시간까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다음에도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다음 강의 때 또 준비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니아유님. 네, 너무 오래 했어.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됐어요.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종료는 수고하셨습니다. 지니아유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